이 영상을 보시면 부산 최고 입지인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즉 해수동에서 최소 4억, 30% 이상 하락한 단지 6곳과 6억 가까이 하락한 단지 2개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트렌드를 짚어주는 부투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입니다. 부산도 작년 말부터 이어진 하락으로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까지도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로 현재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천만원 낮춘 급매물도 나가지 않고 광역시 중 나홀로 마이너스, 준공 10년 넘은 부축은 거래 절벽이지만 신규 분양, 재건축엔 매수세는 유입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인중개 사장님 말에 따르면 분위기가 좋지 않아 급매를 찾는 사람도 없다는 현장 분위기입니다. 최근까지 서울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타 광역시는 실제로 상승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하락폭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1년 4개월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2만 5천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분위기 반등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월 12월에는 레이카운티,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백양산 롯데캐슬 등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전세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매매 전세 지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는 급락 이후 최근 하락폭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 없습니다. 전세 지수는 소폭 반등하고 하락폭도 줄었지만 입주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의미 있는 상승을 이어가기는 버거워 보입니다. 부산 미분양은 23년 6월 정점을 찍고 내려갔지만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어 아직 분위기가 반전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매물량을 보면 매물은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올 초 급감했지만 최근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사는 물론 데이터를 봐도 여전히 부산 시장은 힘들고 반등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등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입주량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20년 동안의 부산 입주량 추이를 보면 평균 공급량은 23,800여 가구입니다. 최근 22년, 23년도에는 평균보다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대내적으로 불안정한데 입주까지 많으니 시장 상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24년부터는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재값 상승, 고금리 상황, PF 대출 부실 등 건설사 사정이 좋지 않아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및 분양 추이도 같이 확인은 해야 하지만 단기간의 입주는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공급량의 매매 전세 지수를 입혀보겠습니다. 파란색은 매매 시세, 주황색은 전세 시세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막대기는 평균 공급량보다 많은 시기이고 회색은 적은 시기입니다. 21년 매매 전세는 고점을 찍고 금리 인상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세와 매매 모두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과잉 공급까지 겹치면서 매매와 전세 지수는 폭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20년, 21년도에는 공급이 평균보다 적었고 유동성 흐름과 맞물려 전세 매매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17년, 19년도에는 과잉 공급 시기였고 전세와 매매 모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07년부터 11년도에는 역대급으로 공급이 적었기에 매매와 전세 모두 흐름이 좋았습니다. 즉 부산과 같은 큰 도시의 광역시도 공급량에 따라 매매와 전세 흐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는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분양 예정인데 착공이 되지 않은 물량도 있겠지만 24년은 거의 확정적이기에 역대급으로 입주량이 적습니다. 즉 입주량이 적은 이 시기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최근 하락폭이 크지만 입지가 좋고 선호도 높은 아파트 단지들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2개월간 거래된 것 중 최고가 대비 최소 4억 이상 하락한 34평 부산 아파트 탑6를 소개하겠습니다. 나홀로 단지는 제외하고 400세대 이상 아파트로만 엄선했습니다. 부산 30평형 하락률 탑6 6위는 동래구 온촌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23년 9월에 거래된 5층 물건인데요. 최고가는 12억 7천만원, 최근 실거래가는 8억 3천만원입니다. 무려 4억 3천만원, 약 37%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해당 단지는 1983년식 1536세대, 용적률은 201%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저층 제외 9억이 가장 저렴하고 고점 대비 약 3억 3,500만원, 27%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전세는 1억 8천만원, 매정갭은 7억 2천인데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애매합니다. 럭키 동래는 부산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입니다. 내산초 동래중 배정이고요. 명륜동 학원가는 68개, 부산 내에서 규모가 큰 사직동 학원가는 145개인데 해당 단지와 학원가가 가까이 있습니다. 주변 대규모 학원가를 보내면서 나쁘지 않은 학군을 지닌 곳으로 부산에서 학군으로 선호도는 높은 곳입니다. 상권은 해운대에 비해 떨어지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굵직한 상권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동래 럭키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이고 아직 의미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정비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면 동래구의 랜드마크 단지로 성장할 거라 판단됩니다. 4억 3천만 원이 하락한 온촌동 동래 럭키가 6위였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크고 해운대, 수영구 등 입지와 연식이 좋은 단지들이 나오니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5위는 수영구 남촌동에 있는 삼익비치타운입니다. 23년 9월에 거래된 5층 물건인데요. 최고가는 16억이었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5,800만원입니다. 무려 5억 4,200만원, 33%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해당 단지는 1979년식 3060세대, 용적률은 295%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저층 제외 10억 4,800만원이 가장 저렴하고 고점 대비 약 5억 5,200만원, 35%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전세는 1억이라 매정갭은 9억 4,800만원인데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수익률이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삼익비치는 부산 2호선 남천역, 금년산역 주변인데 역과는 다소 거리는 있습니다. 학군은 광남초, 분포중 배정이고요. 초등학교 근접성은 좋으나 중학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남천동 학원가와 주변에 좋은 학교들이 있어 학군으로 매력도가 높은 곳입니다. 삼익비치는 광안대교 및 오션뷰가 가능한 곳입니다. 부산분들이 선호하는 오션뷰이면서 해운대구 근접성도 좋아 입지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삼익비치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로 사업시행 인가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실현되면 오션뷰 아파트 중 명실상부한 가장 선호되는 랜드마크 단지로 발돋움할 겁니다. 4위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자이 2차입니다. 23년 9월에 거래된 5층 물건인데요. 최고가는 14억 8천만 원이었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9억 2천만 원입니다. 무려 5억 6천만 원, 약 35%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8년식 813세대, 용적률은 255%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저층 제외 9억 5천만 원이 가장 저렴하고 고점 대비 약 5억 3천만 원, 36%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전세는 4억이라 매정갭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해운대자이 2차는 부산 2호선 백스코역 주변입니다. 학군은 해림초, 해강중, 해운대여중 배정이고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근접성이 살짝 떨어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센텀시티, 백스코 상권 접근이 용이합니다. 부산 최대의 소비지이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신세계, 롯데백화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해운대자이 2차는 언덕이 있어 다소 아쉽지만 위쪽에서 바라보는 오션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구축단지들이 신축으로 변모하고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위치적으로 매우 선호되는 단지이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5억 6천만 원이 하락한 해운대 5동 해운대자이 2차가 4위였습니다. 3위는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롯데캐슬 스타입니다. 23년 9월에 거래된 38층 물건인데요. 최고가는 16억 5천만 원이었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1천만 원입니다. 무려 5억 9천만 원, 35%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해당 단지는 2020년식 828세대 885%의 용적률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저층 제외 11억 2천만 원이 가장 저렴하고 고점 대비 5억 3천만 원, 약 32%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전세는 4억이라 매정갭은 7억 2천만 원인데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해운대 롯데캐슬은 부산 2호선 중동역 역세권입니다. 학구는 해운대초, 해운대중, 신도중 배정이고요. 초등학교 근접성은 좋으나 중학교는 다소 멉니다. 해운대에서는 자동 학원가 규모가 가장 큰데 해당 학원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마트와 NC백화점 등 자동, 중동 상권은 물론 해운대 해변 상권 이용에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접근성도 좋아 입지적으로 매우 선호되는 곳입니다. 5억 9천만 원이 하락한 해운대 중동 롯데캐스타가 3위였습니다. 2위는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 쌍용예가 디오션입니다. 23년 9월에 거래된 41층 물건인데요. 최고가는 16억이었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0억 5백만 원입니다. 무려 5억 9천5백만 원, 37%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4년식 928세대, 용적률은 28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저층 제외 8억 8천만 원이 가장 저렴하고 고점 대비 5억 2천만 원, 약 37%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전세는 4억이라 매정갭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광안 쌍용예가는 부산 2호선 광안역 역세권입니다. 학구는 광안초 한바다중 배정이고 남천역 주변 대규모 학원가 이용도 용이합니다. 광안 쌍용은 광안리 해변 상권 이용은 물론 광안대교 오션뷰가 가능한 곳입니다. 부산분들이 선호하는 오션뷰이면서 해운대구 근접성도 좋아 입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5억 9천5백만 원이 하락한 수영구 광안동 광안 쌍용예가 디오션이 2위였습니다. 1위는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자이입니다. 23년 9월에 거래된 14층 물건인데요. 최고가는 14억 4,500이었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무려 6억 1천만 원, 46%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해당 단지는 2020년식 971세대, 용적률은 28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저층 제외 8억 9천만 원이 가장 저렴하고 고점 대비 5억 5,500만 원, 38%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전세는 4억이라 매정갭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광안자이는 부산 2호선 광안역 역세권입니다. 학구는 호암초, 수영중, 동화중 배정이고 남천역 주변 대규모 학원가 이용도 용이합니다. 광안자이는 광안리 해변 상권 이용은 물론 광안대교 및 오션뷰가 살짝 보이게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근접성도 좋아 부산 센텀시티, 백스코 쪽의 대규모 상권인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을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위치적으로 뛰어나고 연식도 좋아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6억 1천만 원이나 하락한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가 1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하락폭이 큰 단지 탑6를 알아봤는데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부산 내에서 선호도 높은 곳인데도 최고가 대비 30에서 40%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된 부산 아파트 중에서는 랜드마크 아파트들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추후 하락장에서 상승으로 전환 시 앞서 소개했던 아파트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들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다가오는 부산 시장에서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트TV였습니다.